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정길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2012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짧은 기간에 구독자 수가 3,000명이 늘었더라고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2월 3일은 역사의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밤새 많은 전화가 빗발쳤고요. 아무쪼록 지금 상황이 환율이 다소 1,400원이 넘어서서 유지되고는 있는데 조기에 좀 평화롭게 마무리가 돼서 경제 산업 전반적으로 좀 더 지금보다 좀 나아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12월 6일 현재 시간이 10시 25분이고요. 아침 시작은 환율이 1,417원으로 시작했고 금국제가는 2,600불대, 그람당 기준가는 12만 원대, 돈당 가격은 44만 9,9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준하고 좀 비슷하고요. 다행히 금국제가가 하락했고요. 은값은 1,400원을 돌파해서 1,429원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금을 파는 것은 미국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통화적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서 어떤 미국의 부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듯 하는데요. 그에 대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유로퍼시픽 자산관리의 최고 시장 전략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회의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은 현재 저항선 없이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의 수준에서 2배, 3배로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면서 여전히 금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설명한 반면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금융, 통화적 실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의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비축 자산이 아니며 금이 훌륭한 비축 자산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만약에 미국 정부가 달러를 지탱하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 보유 중인 금을 팔아야 한다면 매우 깊고 유동적인 시장이 이를 쉽게 흡수할 수 있겠지만 이 미국 정부가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판매하려 한다면 시장이 붕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 7천에서 8천 톤? 거의 10,000톤 가까이 금을 보유하고 있죠. 이것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시장에 풀려고 한다 그러면 시장은 금하고는 다르게 그 부분을 또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해석됩니다. 이코발 뉴스입니다. 중국 경제 침체에 투자자들은 중국 자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자산인 금으로 이동하고 있답니다. 이고르 이세부 마인드머니의 분석 책임자는 중국의 경제적 둔화가 2025년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 중국 경제는 원자재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 전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이 나고 공급망 변화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중국 경제의 둔화는 저렴한 노동력의 상실, 청년 실업률 상승, 인구 고령화, 유럽 국가들의 중국 제품 수입 감소와 맞물려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변화가 지속적으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는 원자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투자자들에게 중국 자산에서 벗어나 더 안전한 자산인 금으로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중국 자산을 회피하고 금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중국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부정적인 수준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지금 현재 중국 경기 상황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대졸자들의 취업률도 상당히 낮아서 배달업의 이제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고 유튜브 영상들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스트리트 발 뉴스입니다. 해외 통화의 혼란이 계속되면 달러 강세, 금은 원유 등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그다음에 다음 신문 기사에서는 이제 금값이나 은값의 상승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언급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국제 금값은 최근 목표 가격이 2,680달러에 도달한 후 급격히 이 보합 하향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하락은 금은 최근 몇 년 동안 놀라운 상승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하락은 일부 이익 실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버는 역시 금과 비슷한 상황에 있으며 최근 은에 대한 거래는 온수당 32.5달러까지 시작했고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요. 금에 비해 은은 상대적으로 더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답니다. 은이 금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고 다시 31.48달러로 반등했지만 이는 원래의 예상과 달리 은이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도하거나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는 언급이 있고요. 이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금은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미국 달러의 강세에 기인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최근 프랑스와 한국 등지에서의 발생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달러 강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고 러시아 루블화도 최근 달러 대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금은 원유 등 주요 상품은 달러 강세로 인해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 카운슬 세계 금 협회죠. 10월 인도, 터키, 폴란드를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급증했답니다. 2024년 10월 한 달 동안 중앙은행들이 구매한 금은 총 60톤이고요. 2024년 가장 큰 구매량을 기록했고 지난 12개월 평균 구매량의 2배를 초과한 수치이고요. 이달의 금 구매량에서 인도가 선두를 차지했고 인도는 10월에 27톤에 달하는 금을 추가했고 올해 들어서 총 77톤을 구매했고요. 인도의 금 구매량은 2023년에 비해 5배가량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중앙은행은 10월에 또 17톤의 금을 추가로 구매했고 전체 보유량은 올해 총 72톤. 이는 터키 전체 금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고요. 폴란드 중앙은행도 10월에 8톤을 추가해서 구매했고 7개월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폴란드는 가장 안전자산에 대한 그 수요 이런 부분이 강한 것 같고요. 폴란드는 2024년 금 구매량이 69톤, 또 다른 국가들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가나 등의 금 구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앙은행들의 금 구매 수요는 여전히 활발하고 있고 이는 금을 안전자산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경제 불안정, 인플레이션 상승, 금융위기 등 다양한 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유효한 자산으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키코발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계속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리스크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5년도 금값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2025년 금 가격이 온스당 약 2,800불로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버는 2025년 약 35불까지도 예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CIBC는 중앙은행들이 2025년에는 1,000톤 이상의 금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고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속도를 늦출 필요성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히 존재할 경우 실질 금리는 여전히 낮게 유지될 것이고 이는 금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군사적 용도가 널리 알려진 중요한 광물들의 수출을 금지했답니다. 이 광물들은 반도체나 적외선 기술, 광섬유 케이블, 태양광 셀 등의 다양한 기술에 사용되는데요. 무기와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재료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지질조사국의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경우 미국 경제가 34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7,6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 주로 반도체 장치 제조업의 손실은 약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가장 큰 피해를 당할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이 세계 무역은 어느 한쪽이 관세를 올리면 그 나머지도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고 미국 국민들도 상품을 구입할 때 어떤 지출액이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인데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골드만삭스 발뉴스 금값은 2025년에도 강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답니다. 2025년 말까지 온수당 3,000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재선 승리와 공화당의 의회 장악은 금시장에서 일부 매도와 이익 실현을 유발했지만 금을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끈 요인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이 예측의 구조적 요인은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 증가, 주기적인 상승 요인은 미 연준의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상장지수 펀드 ETF로의 자금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3,000불까지도 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키코발 뉴스입니다. 2025년
은은 산업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의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 전망인데요. 중국이 2025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은 수요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은 수요량이 2025년에 2억 1천만 온스, 약 6,600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중국의 2년 전 3,900톤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은 가격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강한 달러,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국가들의 수요 증가, 이로 인해서 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산업 수요와 투자 수요의 강력한 성장은 은 가격 상승과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은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산업재에 유입되는 자금도 늘어날 것이고 저금리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투자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은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일 것 같고요. 은의 미래는 그린 혁명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은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코발 뉴스입니다. 미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하는 움직임은 금값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물가를 낮추려고 할 것이고요. 그 영향으로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금값은 온수당 $10,0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전망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12월 3일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 선진국이 되는 대한민국, 그럴 날을 꿈꿔보고요.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